이야기. 숨감기하는 수학수다방 매스터리즈 그 16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영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원과 점의 위치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곡선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접선이거든요. 이 접선을 왜 중요하게 다루느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곡선이 하나 있고 네. 바깥에 한 점이 있을 때 이 점에서 곡선 위로 움직이는 동점을 생각을 해보면 거리들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짧은 거리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수직으로, 그러니까 요 점 직선 자체가 이 곡선에 접하는 지점. 접하는 지점까지가 최단 거리가 될 그렇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아니면 최장거리라든지 적정한 거리 찾아봐. 아주 굉장히 많은 질문들에서 접선을 활용해서 푸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찾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많이 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의 방정식 중에 이제 제일 기본형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네. 요것은 중심이 원점 0,0이고 네. 반지름이 아래. R인 이러한 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이 원 위의 한 점 x1, y1이 주어져 있을 때 네. 그 점을 지나는 접선. 직선. 이 점에서의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찾아줘.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좀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원이 있고 원 위에 한 점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사실상 무수히 많죠. 많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도 하필이면 딱 이렇게 접하게 그려지는 이러한 직선을 방정식으로 한번 나타내줘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먼저 그려봐야죠.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놓여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궁금한 것은 이 원 위에 한 점. 그게 뭐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뭐 여기 있는 한 점이라고 해볼까요? x1, y1에서 이 원에 접하는 이러한 접선을 방정식으로 나타내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떠올려야 되는 것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꼴이었지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거나 그렇죠. 이럴 때 직선의 방정식 측정이 됐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한 점이 주어졌으니까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기울기는 지금 안 주어져 있죠. 기울기는 안 좋아요. 예,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럼 기울기만 알아내면 이 점의 좌표를 아니까 직선을 특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울기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 하자. 그러면 기울기가 m이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 y 빼기 y1은 기울기의 x 빼기 x1이야. 요게 직선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직선은 기울기 m 값이 변하면 여러 가지 모양을 띠게 될 건데 그렇죠. 그 중에서 특히 이 원하고 접하는 경우이기를 원해. 그러니 연립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y를 중심에 놓고 식을 정리해주면 mx 빼기 mx1 더하기 y1이라는 식을 얻게 돼요. 그렇죠. 연립해서 풀기 위해서 y 대신에 여기 y 대신에 이 값을 대입을 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mx 빼기 mx1 더하기 y1의 제곱 빼기 r제곱은 0. 이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별식 값이 뭐가 되게? 0이 되게. 0이 되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그럼 이걸 2차 방정식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전개를 해주면 네. x의 제곱 있고요. m의 제곱 x의 제곱 있고 m의 제곱 x1의 제곱 있고 y1의 제곱 있고요. 네. 마이너스 2배의 m 제곱에 x1에 x 있고 마이너스 2배의 m에 x1 y1 있고 플러스 2배의 m에 y1에 x가 있고 빼기 r 제곱 이퀄 제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기니까 여기다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려면 x의 2차항 네. m 제곱 더하기 1의 x의 제곱 사라지고요. 네. x의 1차항은 여기 x, 여기도 x. 네. 공통인수가 2m. 그래서 2m으로 묶어버리면 뒤에는 y1 플러스 앞에는 2m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m의 네. x1 x가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얘랑 얘도 정리 끝. 네. 나머지가 이제 상수인데 m 제곱 x1의 제곱 y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의 x1 y1 마이너스 r 제곱 이퀄 제로. 네. 아 길다. 엄청 기네요. 예.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버겁네요. 자,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되잖아요. 네. 아주 고맙게도 짝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놈 전체가 b'이 되는 거니까 b'의 제곱은 m의 제곱에 y1 마이너스 mx1 전체의 제곱 빼기 aC인데 얘가 a m 제곱 더하기 1 c가 요놈 전체예요. m 제곱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의 x1 y1 마이너스 r 제곱은 제로. 이렇게 식이 복잡해지면 자꾸 중간에 놓치거든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놓치지 않기, 놓치기 없기.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면 x1, y1, r은 다 주어진 상수들이에요. 네, 맞아요. 내가 궁금한 건 m 값이 얼마일지를 궁금해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만족시키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m 값을 찾는 게 목적이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전개를 해주면 m 제곱에 y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의 x1 y1 플러스 m 제곱에 x1의 제곱 빼기 요거 전개해줘야 되겠죠. 요렇게 곱해주면 m 4제곱 x1의 제곱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곱해주면 m 제곱 y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 세제곱 x1 y1 더하기 빼기 m 제곱의 r 제곱 그다음에 1이랑 전개해주면 더하기 m 제곱 x1의 제곱 y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의 x1 y1 마이너스 r 제곱 이퀄 제로. 칸이 적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한 번 더 전개해주면 m 제곱 y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의 세제곱 x1 y1 더하기 m의 4제곱 x1의 제곱 빼기 m의 4제곱 x1의 제곱 마이너스 풀어내니까 빼기 m 제곱 y1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 예, 2m 세제곱 x1 y1 플러스 m 제곱 r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x1의 제곱 마이너스 y1의 제곱 플러스 2배의 m의 x1 y1 플러스 r 제곱 이퀄 제로. 와. 자 이제 볼게요. m 제곱 y1의 제곱 빼기 m 제곱 y1의 제곱은 없어져요. 뼈병. 마이너스 2m 세제곱 x1 y1 2m 세제곱 x1 y1 또 없어지고 m 4제곱 x1의 제곱 마이너스 m 4제곱 x1의 제곱. 아싸.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구하는 게 m이니까 이 부분을 m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m의 2차항 얘하고 얘죠. 네. m 제곱으로 묶어주면 r 제곱 빼기 x1의 제곱에 m 제곱. 그다음에 요놈이 1차항 플러스 2배 x1 y1의 m 나머지가 상수인데
지금 이거 계산했고 네. 얘 남았으니까 r 제곱 빼기 y1의 제곱은 제로. 요걸 만족한 m 값을 찾아야 돼요. 복잡해 보이지만 r, y1, x1 얘들은 다 상수입니다. 네. 근데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고 그럼 근해 공식에 넣어서 m 값을 찾아야 되는데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고 이거 못지않게 위의 식 못지않게 복잡한 식이 나올 것 같잖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식을 관통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보니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이 점 x1, y1이 처음 주어진 이 원주 위의 점이에요. 네. 요 원 위에 주어진 점이죠. 요 원 위에 이 점이 놓여 있어요. 네. 그럼 저 원의 방정식에다 이 점을 대입하면 식이 만족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 제곱이 성립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r 제곱 빼기 x1의 제곱은 얘를 넘긴 거니까 걔가 얘거든요. 걔가 y1 제곱하고 어때야 돼요? 같네요. 예, 그래서 y1의 제곱에 m 제곱 플러스 2배 x1 y1의 m.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r 제곱 빼기 y1 제곱인데 얘를 넘긴 거니까 그건 x1의 제곱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봤더니 y1 m 제곱 2x1 y1의 m x1의 제곱. 그러니까 y1 m 더하기 x1 전체의 제곱의 꼴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찾았어요. m은 마이너스 y1분의 x1이에요. 이게 0 돼야 되니까. 만세. 만세. 자, 그래서 m이 이제 x1 마이너스 y1분의 x1이니까 처음 주어져 있던 직선의 방정식 여기 y 빼기 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에 x 빼기 x1. 그럼 이제 m이 사라지고 x1, y1만 남아있게 되니까 결국에 주어진 조건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을 해낸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y1의 양변을 곱해주면 y1의 y 빼기 y1의 제곱은 요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1의 x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x1의 제곱. 얘 더해주면 x1 x 더하기 y1 y는 x1의 제곱에 더해주면 y1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거 아까 본 거예요. 그러네요. r 제곱이죠. 그래서 최종 결론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 이것은 x와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직선을 의미하고 그러네요. 예, 이것이 이제 처음 주어졌던 질문 x1, y1에서 이게 원 위의 점일 때 점, 요 점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 접하는 뭐의 방정식? 접선의 예,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재밌어요. 요 식하고 요 식 비교해보면 x제곱이니까 xx y제곱이니까 y는 r제곱 이렇게 펼쳐놓고 앞에 1, 뒤에도 1 이렇게 붙인 거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기본형 주고 그 원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찾으라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식이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만 맞춰도 이 식은 거의 대부분 외워요. 너무 자주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래서 좀 길긴 했지만 어마어마. 예. 중간에 저렇게 우리는 풀어낼 수 있을까요? 뭐 요 정도 계산은 뭐 해내야죠. 근데 물론 이것만이 최선일까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예.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원 위에 한 점, 요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기울기 모르니까 기울기 뭐라고 하자? m이라 하자. 그러면 직선의 형태가 y 빼기 y1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m의 x 빼기 x1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mx y 넘으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은 제로의 꼴이 돼요. 그러면 이 직선하고 이 원이 접하기를 바라는 m값 접하게 되는 m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쵸. 접하기 위해서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같으면 되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원점이니까 0,0이란 말이에요.
원점에서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는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의 0 곱하기 m은 0이고 0 곱하기 마이너스 1도 0이고 그렇죠. 결국 y1 빼기 mx1만 남게 돼요. 얘가 반지름 r이랑 같아지게 m을 결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1 빼기 mx1의 절대값이 r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이 돼요. 양변 제곱해 주면 y1의 제곱 빼기 2배의 m의 x1 y1 더하기 m제곱 x1의 제곱이 r제곱의 m제곱 더하기 1이 되고 m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r제곱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2배의 x1 y1의 m 더하기 r제곱 빼기 y1의 제곱은 0이라는 식을 얻게 돼요. 이거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꺼냈던 식 바로 이거. 바로 요 식이죠, 요 식. 아까는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지금 훨씬 더 어때졌어요? 간단해졌어요. 예, 간단해졌죠. 아주 깔끔하게. 그럼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했어요? 더 짧아지겠죠. 안 똑같죠. 이 다음 과정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더 할 필요가 없네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똑같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것이 접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립방정식의 근의 개수로 찾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관계식을 조금 더 쉽게 풀어낼 수 쉽게 있다. 간단하게 풀어내는 방식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러한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라면 또 있어요. 그럼요. 더 쉬운 방법이에요. 예, 지금까지 했던 건 주로 식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관계식을 다루는 관점에서. 근데 아무리 해석기하이고 좌표 평면에서 도형을 다룬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학적인 성질들은 여전히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거기에다가 좌표 평면을 다루면서 공부했던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도형의 방정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풀어낼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기하학적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식은 그림을 항상 그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관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이 원위에 한 점을 준 거란 말이죠. 반지름 r이고. 네. 그럼 이 점에서의 접하는 접선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학교 때 우리는 뭘 배웠냐면 요 접점까지 중심에서 그은 반지름하고 접선이 이루는 사이각은 직각이어야 된다. 수직이라는 걸 배웠어요. 네. 근데 이 점은 원점이니까 중심의 좌표 0,0 이 점의 좌표 x1, y1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바로 알 수 있어요.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네요. x1분의 y1이에요. 그러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이 접선은 얘랑 수직이니까 그렇죠. 기울기가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이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까 최종적으로 찾았던 이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냥 한 번이 나왔어요. 이게 기울기야. 그러니 y 빼기 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의 x 빼기 x1이 접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해버리면 문제 끝.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예. 그리고 이거 정리해서 아까와 같은 결론을 끌어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 좌표 평면 위의 도형이니까 관계식으로만 접근하는 것보다는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학적 지식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훨씬. 이용하고 그랬을 때 관계식을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도형의 방정식이 가지는 말의 의미를 좀 잘 파악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역시 출발은 그림을 그려보는 것.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이런 원이 있어요. 이 원 위에 한 점 준 거예요. 맨날 이쪽에만 그리면 그림을 자꾸 그렇게만 그릴까봐 어디에 그려도 식이 똑같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였단 말이에요. 내가 궁금한 건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건 직선이 아무 점이나 띡 찍었을 때 네. 그 점에서 x좌표와 y좌표 사이 관계만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사이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수식을 활용해 보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렇죠.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 길이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 길이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일 때 서로 수직이 맞아요. 된다. 맞아요. 아까도 썼던 건데 맞아요. 그러니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x의 변화량인 x 빼기 x1분의 y의 변화량 y 빼기 y1이 이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렇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원점인 0,0하고 x1, y1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x1분의 y1이에요.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1. 나와요. 예, 이게 바로 이 x와 y 사이 관계식이에요. 그러면 양변에 곱해주면 y1의 y 빼기 y1은 마이너스 x1의 x 빼기 x1이라는 식을 얻게 되고 이게 아까 했던 식하고 어때요?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1x 넘어가면 x1x 전개해주면 플러스 y1의 y 여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x1의 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y1의 제곱 넘기면 플러스 y1의 제곱이니까 r제곱.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론을 이렇게 끌어내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 세 번째, 네 번째 방법들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되게 간단하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아까 처음에 했던 방식들을 많이 따라간단 말이죠. 이 방식을. 엄청 시간이 돌아서. 예. 왜 그러냐면 기울기 알고 한 점 알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공식화해 가지고 기억하고 있고 그 공식을 이용해서만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공식만 가지고 자꾸 접근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성질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것들 활용하느냐. 그렇죠.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말의 뜻을 얼마나 깊이 있게 잘 알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정말로 많은 문제들을 간결하게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도 이제 기본형, 원의 방정식이 기본형이 주어져 있고 그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찾는 방법들을 살펴봤어요. 네. 다음엔 좀 더 다양한 접선을 찾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 안녕.